안녕하세요. 제이씨입니다. 2024년의 첫 결산 영상입니다. 1월 한 달 동안 주식 거래는 운용 중단을 결정한 마법 공식 계좌에서 보유기간 1년이 지난 3개 종목을 매도했고, 미국 주식 계좌에서 달러로 받은 배당금으로 스타벅스를 추가 매수했습니다. 1월 동안 코스피는 6%, 코스닥은 마이너스 7.8% 하락했고, 배당금을 포함한 S&P 500 TR 지수는 1.7% 상승으로 양호한 모습이었습니다. 저의 전체 계좌는 4.8% 상승하며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평가의 기준으로 5,940만 원의 이익이 발생했습니다. 1월 동안 24% 상승한 엔비디아의 평가액이 4,441만 원 증가하여 1월은 엔비디아가 만들어낸 수익률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2016년 1월을 100으로 기준 삼은 누적 수익률은 268로, 지난달에 이어서 다시 한번 역대 최고점을 기록했습니다. 처음에 1억 원을 투자했다면 8년이 지난 현재 2억 7,500만 원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연평균 수익률로 따지면 13%이고요. 같은 기간 동안 배당금을 포함한 S&P 500 TR 지수는 13.3%를 기록 중입니다. 시장을 이기는 게 쉽지 않지만 열심히 쫓아가서 따라잡기를 기대해봅니다. S&P 500 지수를 따라잡기 위해서는 결국 S&P 500이 포함된 기업보다 좋은 종목들의 비중을 늘려야 할 텐데요. 그러다 보니 한국 주식보다는 미국 주식에 더 눈이 갑니다. 꾸준히 미국 주식의 비중을 늘려가고 있고,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미국 주식이 차지하는 비중은 61%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이변이 없는 한 계속해서 미국 주식 비중을 더 늘려갈 계획입니다. 전체 계좌 잔고는 3개월 연속으로 증가하며 13억 원에 조금 못 미쳤습니다. 여기 보이는 것처럼 매달 마법 공식 계좌의 종목들을 매도하면서 입금한 투자금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가 이익이 증가하면서 계좌 잔고의 크기는 커지는 중입니다. 전체 계좌 잔고에서 수익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현재 38%인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이 숫자는 점점 커질 것이고, 언젠가는 100%를 넘기며 돈 복사하는 때가 올 것으로 믿습니다. 미국 시장에서는 매그니피센트 7 종목이 상승의 대부분을 이끌고 있고, 한국 시장에서는 몇몇 테마를 탄 종목들만 오르는 모습입니다. 따라서 이런 종목들을 보유하지 못한 투자자들의 소외감이 큽니다. 저 또한 매그니피센트 7종목 중에서 테슬라를 제외한 6개 종목을 보유하고 있고, 이것이 전체 계좌에서 대부분의 수익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런 주도주들이 초창기에는 팡으로 불렸었고, 그 다음에는 빵으로 불리다가 어느샌가 마마로 불리더니 현재는 매그니피센트 7으로 불립니다. 이런 그룹핑 자체는 앞으로 오를 것을 내다본다기보다는 과거 실적을 토대로 만들어진 거라고 할 수 있죠. 넷플릭스 같이 많이 오르지 못한 건 실적 빼고, 엔비디아나 테슬라 같이 많이 오른 건 실적 넣으면서 말입니다. 다행인 것은 저는 이런 별칭이 붙은 걸 보고 매수한 것이 아니라 그저 돈 잘 벌고 널리 쓰이는 서비스와 제품을 제공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 같은 주식들을 매수했었습니다. 그리고 운 좋게도 요즘과 같은 트렌드에 휩쓸려서 큰 수익을 안겨주고 있죠. 앞으로도 어떤 테마에 포함된 종목들을 뒤적이기보다는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돈 잘 버는 좋은 기업들을 계속해서 모으고 보유해 나갈 것입니다. 지난 몇 년간 이런 기록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제가 하는 말이 뜬금없는 소리가 아님이 증명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계속해서 지켜봐 주시는 구독자분들과 더 열렬히 응원해 주시는 멤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4년도 벌써 한 달이 지나가 버렸는데 남은 11개월도 좋은 성과 이어질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이씨입니다. 2월 주식 투자 결산입니다. 2월 한 달 동안 주식 거래는 마법 공식 계좌에서 보유기간 1년이 지난 3개 종목을 매도했고요. 미국 주식 계좌에서 달러 배당금으로 스타벅스를 추가 매수했습니다. 2월 한 달 동안 코스피는 5.8%, 코스닥은 8% 상승했고, 배당금을 포함한 S&P 500 TR 지수도 5.3% 상승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좋은 시장 상황에 힘입어서 저의 전체 계좌도 6.5% 상승했고요. 평가의 기준으로는 8,398만 원의 이익이 발생했습니다. 2016년 1월을 100으로 기준 삼은 누적 수익률은 286을 기록 중입니다. 처음 1억 원을 투자했다면 8년이 지난 현재 2억 8,600만 원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연평균 수익률로 따지면 13.7%인데요. 같은 기간 동안 배당금을 포함한 S&P 500 TR 지수의 연평균 수익률은 13.9%로 열심히 쫓아가려고 노력 중입니다. S&P 500 TR 지수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S&P 500 종목 중에 좋은 기업을 골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한국 주식보다는 미국 주식의 비중을 늘리려고 노력 중입니다. 미국 주식을 더 많이 사지는 못하고 있지만 한국 주식 비중을 줄이면서 2월에는 미국 주식 비중이 64%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전체 계좌 잔고는 2021년 말 고점을 이후로 12억 근처에서 계속 횡보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지난 몇 달간 이어진 평가이익 덕분에 드디어 13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마법 공식 계좌의 운용 중단을 결정하면서 약 1억 원의 출금이 있던 와중에 만들어진 만족스러운 결과입니다. 다시 한번 계좌가 점프하는 시기가 되길 기대해봅니다. 8년이 넘는 기간 동안 투자 내역을 기록해오고 있는데 한 달 기준으로는 가장 큰 이익을 기록한 것 같습니다. 1년 열심히 일해서 받는 연봉과 비슷한 금액이라 실감도 잘 안 나네요. 현실 세계에서는 제가 벌어들일 수 있는 돈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제가 다닌 대학과 전공, 인종, 그리고 쌓아온 커리어에 따라서 거기에 알맞은 보상이 책정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타고난 것도 있을 뿐더러 무엇 하나도 쉽게 바꿀 수 없는 것이죠. 주식은 당신이 그것을 소유했다는 사실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워런 버핏. 반면에 주식은 제가 그것을 소유했다는 것을 모르고 신경 쓰지도 않습니다. 저에 대한 어떠한 감정도 갖지 않고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고 갈 길을 갑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1년 연봉에 달하는 금액을 단 한 달 이익으로 저에게 지어줄 수 없겠죠. 제가 그럴 능력은 안 되지만 제가 가진 조건으로 현실 세계에서 노동소득으로 8천만 원을 번다면 분명 누군가는 그것을 못마땅해 하고 그러지 못하게끔 회방을 놓을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주식 투자는 제가 가진 한계를 뛰어넘게 해주는 고마운 존재입니다. 앞으로 더 실감나고 더 흥미진진한 상황들이 펼쳐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것이 좋은 방향일 수도 안 좋은 방향일 수도 있겠지만 제가 누군가에게 보고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었던 만큼 저의 경험 또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거라는 믿음으로 기록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즐겨봐 주시는 구독자 여러분, 그리고 특히 격하게 응원해주시는 멤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이씨입니다. 3월 주식투자 결산입니다. 3월 한 달 동안 주식 거래는 마법 공식 계좌에서 보유기간 1년이 지난 3개 종목을 매도했고요. 미국 주식 계좌에서 달러 배당금으로 스타벅스를 추가 매수했습니다. 3월 한 달 동안 코스피는 3.9%, 코스닥은 4.9% 상승했고 배당금을 포함한 S&P 500 TR 지수도 5.3% 상승했습니다. 두 달 연속으로 모든 시장이 기분 좋은 상승을 이어갔습니다. 저의 전체 계좌도 6.7% 상승했고요. 평가액 기준으로 9,086만 원의 이익이 발생했습니다. 한 달 기준으로 최고액의 평가 이익을 기록했습니다. 멀지 않은 시점에 한 달 1억 원 이익이라는 꿈같은 일이 벌어질 거라 믿습니다. 2016년 1월을 100으로 기준 삼은 누적 수익률은 305를 기록했습니다. 처음 1억 원을 투자했다면 8년이 지난 현재 3억 500만 원이 되었다는 의미인데요. 연평균 수익률로 따지면 14.5%이고요. 같은 기간 동안 배당금을 포함한 S&P 500 TR 지수의 연평균 수익률은 14.2%입니다. 지난 5개월 동안 S&P 500 TR 지수에 뒤처져 있었는데 오랜만에 앞서가는 모습이네요. 한국 주식을 덜어내는 효과가 점점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S&P 500 지수를 이기기 위해서 장기간 더 나은 수익률을 가져다 줄 거라 믿는 미국 주식의 비중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이번 달에는 한국 주식이 함께 선전해주면서 계좌 간 비중 변화가 없었는데요. 앞으로도 가능한 한 의도적으로 미국 주식을 더 늘려갈 계획입니다. 올해 4분의 1이 지난 현재 전체 계좌 수익률은 19.1%입니다. 미국 주식뿐만 아니라 한국 주식 계좌들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이 이렇게 상승장이 될지 예측하지 못했었는데요. 역시나 시장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는 것이 최선이라는 걸 다시 한번 느낍니다. 전체 계좌 잔고는 지난달에 13억 원을 넘은 데 이어서 3월 달에도 큰 평가이익이 생기면서 14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언제 다시 2022년과 같이 길고 지루한 하락장이 올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의 주식시장 상승을 많이 즐겨놔야겠습니다. 그 많은 돈을 깔고 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면 인내심이 필요하다. 나는 평범한 기회를 쫓아서 지금의 정상에 오른 것이 아니다. 큰 돈은 매매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기다림에 있다. 찰리 먼거. 지난 몇 년간 블로그와 유튜브를 통해서 투자 내역을 있는 그대로 공유했기 때문에 저희 투자 방법이 적극적인 매매가 아니라 좋은 기업을 매수해서 그냥 들고 있는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돈은 내가 버는 게 아니라 기업이 버는 것이며 투자자가 해야 할 일은 좋은 기업에 소중한 자본을 대고 기업이 돈을 버는 기간 동안 인내심을 갖고 지켜보는 것입니다. 주식 투자로 성공한 전설적인 투자들이 그렇게 한 걸 배웠고 저는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들이 옳을 거라 가정하고 그들이 한 것을 흉내내면서 실천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진 그분들과 비슷한 방향의 결과를 얻고 있는 것 같기에 굳이 다른 새롭고 흥분되는 방법을 찾아 나설 필요를 못 느낍니다. 돈 잘 버는 좋은 기업의 지분을 비싸지 않은 적정한 가격에 매수하고 장기간 동행한다. 이 평범한
투자 방법이 결코 평범하지 않은 결과를 낼 수 있다는 걸 계속해서 기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시는 구독자분들 그리고 더 열렬히 응원해 주시는 멤버님들께 항상 감사합니다. 함께 좋은 시장 상황에서 좋은 결과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이씨입니다. 4월 주식투자 결산입니다. 4월 한 달 동안 주식 거래는 마법 공식 계좌에서 보유기간 1년이 지난 3개 종목을 매도했고요. 배당 투자 계좌에서는 한국쉘 석유를 신규로 매수했습니다. 매도 매수로 표현하기는 했지만 마법 공식 계좌에서 배당 계좌로 이동한 것입니다. 미국 주식 계좌에서는 달러로 받은 배당금으로 스타벅스를 추가 매수했습니다. 4월 한 달 동안 코스피는 마이너스 2%, 코스닥은 마이너스 4% 하락했고 배당금을 포함한 S&P 500 TR 지수도 마이너스 4.1% 하락했습니다. 모든 시장이 하락하는 가운데 저의 계좌도 마이너스 0.2% 하락했고 평가액 기준으로 292만 원의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4월에 몰려있는 한국 주식 배당금 덕분에 시장 대비 하락폭을 줄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2016년 1월을 100으로 기준 삼은 누적 수익률은 305를 기록했습니다. 처음 1억 원을 투자했다면 8년이 지난 현재 3억 500만 원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연평균 수익률로 따지면 14.3%이고요. 같은 기간 동안 배당금을 포함한 S&P 500 TR 지수의 연평균 수익률은 13.5%입니다. 시장 대비 하락폭을 줄이면서 격차를 조금 벌리게 되었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이긴 하지만 한국 주식을 점점 줄여나갈수록 S&P 500 시장 지수를 앞서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미국 주식 비중을 높여가는 경향은 지속될 것 같습니다. 올해 4월까지 전체 계좌 수익률은 18.9%를 기록 중입니다. 한국 시장이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고 미국 시장도 상승이 더딘 가운데 좋은 성적을 보이고 있는 것 같네요. 전체 계좌 잔고는 소폭의 평가 손실과 배당금을 재투자하지 않고 출금하면서 지난달 대비 줄어든 14억 2,400만 원을 기록 중입니다. 마땅히 재투자하고 싶은 눈에 띄는 종목이 없어서 배당금 등으로 생기는 현금 흐름으로 부채를 줄이고 있는데요. 계좌 잔고의 상승은 없지만 부채 비율이 7%까지 줄어들면서 주식 투자하는 마음이 점점 편안해지고 있습니다. 14억가량의 전재산으로 주식 투자를 하고 있지만 제가 실질적으로 해야 할 행동은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주가를 아예 안 보는 경지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주가가 요동친다 한들 제가 해야 할 일은 없습니다. 주주로서 좋은 기업이라는 버스에 올라탔다면 투자자가 할 일은 목적지까지 여유롭게 앉아 있는 것입니다. 정상을 향해 가는 버스가 조금 느리거나 잠시 멈춰섰다고 성급히 내리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잠시 동안은 멈춰서 있는 버스보다 조금 더 빨리 앞서간다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어느새 체력이 소모되고 버스가 다시 빠르게 출발할 때 다시 올라타는 게 어려울 수 있습니다. 2022년에 2억 원이 넘는 평가 손실이 발생하며 주식 투자에 대한 불안과 회의감이 스멀스멀 올라올 때도 있었는데요. 돈 잘 버는 좋은 기업에서 뛰어내리지 않고 잘 버틴 덕분에 그때의 손실은 더 큰 보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주식시장은 단기적으로는 투표기계지만 장기적으로는 체중계이다. 워런 버핏. 단기적인 주가 변동보다는 좋은 기업에 꾸준히 투자하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걸 명심해야겠습니다. 지켜봐 주시는 구독자분들 그리고 더 적극적으로 응원해 주시는 멤버님들 모두 인내심을 갖고 좋은 기업과 정상으로 가는 여정에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이씨입니다. 5월 주식 투자 결산입니다. 5월에는 마법 공식 계좌에 있던 마지막 종목들을 모두 매도하면서 남아있는 배당 주식 계좌와 성장 주식 계좌를 한국 주식 계좌로 합쳤습니다. 합치는 와중에 마법 공식 계좌에 가비아와 미원 상사를 매도하고 아프리카TV에서 이름을 바꾼 숲을 남겼고 배당 계좌에서 삼성전자 우선주, 성장 계좌에서 리노공업, TCK, 너팜, 제노레이, 웹캐시, 헥토파이낸셜을 매도했습니다. 이미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매그니피센트 7개 종목 중에 테슬라를 제외한 6개가 절반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서 기술 반도체에 의한 영향을 줄이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0.12% 비중으로 계좌의 영향이 미미한데 실적까지 부진했던 종목들을 정리했습니다. 인터로조도 이에 해당하지만 거래 중지 상태라서 팔 수가 없었네요. 이번 매도에서 삼성전자 우선주와 리노공업의 이익이 3,200만 원 정도였고 TCK를 포함한 나머지 종목들의 손실이 3천만 원 정도라서 실현손익은 미미했습니다. 한국 주식을 매도하면서 생긴 현금으로는 한국 배당주인 한국쉘석유를 추가 매수했고 미국 주식 중에서 담배회사 알트리아와 덴마크의 제약사인 노보 노디스크를 매수했습니다. 거의 5년 만에 새로운 종목을 매수한 것 같은데요.
현재까지 좋은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는 미국 주식 계좌에 잘 어울려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주길 바라봅니다. 5월 한 달 동안 코스피는 2.1%, 코스닥은 3.3% 하락했고 배당금을 포함한 S&P 500 TR 지수는 5% 상승했습니다. 저의 전체 계좌는 7.6% 상승하며 시장 대비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평가액 기준으로는 1억 333만 원의 평가이익이 발생했는데요. 8년 넘게 투자해오면서 한 달 기준으로 역대 최고의 평가이익입니다. 주식 투자를 시작하면서 한 달에 1억 원을 벌 수 있을 거라고는 상상조차 해본 적 없었는데요. 저 개인의 능력으로 직장인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을 자본 그리고 우수한 기업의 힘을 빌어서 얻을 수 있었습니다. 2016년을 100으로 기준 삼은 누적 수익률 지표는 328을 기록했습니다. 처음 1억 원을 투자했다면 8년이 지난 현재 3억 2,800만 원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연평균 수익률로 따지면 15.1%이고요. 같은 기간 동안 배당금을 포함한 S&P 500 TR 지수의 연평균 수익률은 14%입니다. 지수 대비 격차를 조금씩 벌려나가고 있는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5월 달에 한국 주식들을 대거 매도하면서 생긴 현금을 다시 분배하는 과정에서 한국 주식보다는 미국 주식을 더 매수했는데요. 그래서 한국 주식의 비중은 약 20%까지 감소했습니다. 앞으로 금투세가 예고되어 있기도 해서 동등한 세금 조건에서 비교해 놓고 자본을 배분하다 보면 아무래도 한국 주식보다는 미국 주식의 비중이 더 높게 유지될 것 같습니다. 올해 5월까지 전체 계좌 수익률은 27.9%를 기록 중입니다. 보유 중인 미국 주식이 39%로 압도적인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고요. 짐작하시다시피 엔비디아가 정말 많은 기여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해요 젠슨황 전체 계좌 장호는 1억 원이 넘는 평가이익 덕분에 한국 주식을 매도하고 생긴 현금 중에 6천만 원 가량을 출금했음에도 14억 6천만 원을 넘어서며 역대 최고 장고를 기록했습니다. 전체 장호에서 수익 누적의 비율이 50%를 넘어서기도 했는데요. 투자금보다 수익금이 많아지면서 마치 돈이 복사된 듯한 기분입니다. 2015년부터 제대로 주식 투자를 시작했고 2016년부터 9년째 투자 기록을 해오고 있는데요. 5년 전인 2019년부터 회사에서 얻는 노동소득보다 주식 투자로 얻는 자본소득이 더 커졌습니다. 1년에 1억 원을 벌 때도 놀라웠고 2억 원도 놀라웠었습니다. 건실한 기업과 복리의 결과로 수익금이 점점 더 늘어나는 게 당연하다고 믿으면서도 마음 한구석에는 설마 하는 의심이 조금 있었는데요. 3억 원의 수익이 만들어질 줄은 설마 했었습니다. 다시 한번 주식은 나라는 개인의 존재는 전혀 신경 쓰지 않고 갈 길을 간다는 걸 느낍니다. 아마도 비현실적인 이런 상황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물론 이익뿐만 아니라 손실 측면에서도 비현실적인 금액을 맞이하겠죠. 하지만 올바른 기업과 올바른 방법으로 투자를 이어나간다면 분명히 그 방향은 우하향이 아닌 우상향일 것임을 믿습니다. 이 믿음이 맞는지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기록을 이어나가겠습니다. 지켜봐 주시는 구독자분들 그리고 더 각별하게 응원해 주시는 멤버님들께 항상 감사드립니다. 목표하시는 여정길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이씨입니다. 6월 주식 투자 결산입니다. 한 달 동안 주식 거래는 거의 없었습니다. 지난달에 한국 주식 3분의 1 가량을 정리했고 주로 배당주 위주로 남겨놓은 상태입니다. 달러로 받은 배당금으로 알트리아를 조금 추가 매수했습니다. 당분간 포트폴리오에 큰 변화는 없을 것 같습니다. 6월 한 달 동안 코스피는 6.1% 상승했고 코스닥은 0.1% 상승했습니다. 배당금을 포함한 S&P 500 TR 지수는 3.6% 상승했습니다. 저의 전체 계좌는 미국 주식 상승에 힘입어서 5.2% 상승하며 시장 대비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평가액 기준으로는 7,552만 원의 평가이익이 있었습니다. 한 달에 연봉만큼의 이익이 발생하는 게 빈번해지고 있는 게 신기합니다. 일반 직장인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주식 투자 덕분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2016년을 100으로 기준 삼은 누적 수익률 지표는 345를 기록했습니다. 처음 1억 원을 투자했다면 현재 3억 4,500만 원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연평균 수익률로 따지면 15.7%이고요. 같은 기간 동안 S&P 500 TR 지수는 14.3%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래주머니 같았던
이번 한국 주식을 좀 덜어낸 덕분인지 6달 연속으로 S&P 500 지수보다 높은 월 수익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저의 주식 투자 희망 수익률이 15%인데요. 7위 법칙에 의하면 연 15% 수익률이면 추가 투입금 없이도 4.8년마다 계좌가 2배로 불어납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 같은데 앞으로도 이어질지 기대됩니다. 올해 절반이 지난 상반기 전체 계좌 수익률은 34.5%를 기록 중입니다. 시장보다 2배 이상으로 월등히 앞서고 있고요. 역시나 미국 주식, 그 중에서도 엔비디아가 큰 기여를 해주고 있습니다. 간혹 저의 주식 성과가 엔비디아 하나 잘 얻어 걸려서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 말이 맞습니다. 올해도 엔비디아가 수익률의 절반 이상을 하드캐리 해주고 있네요. 전체 계좌 잔고는 평가이익 덕분에 처음으로 15억 원이 넘는 잔고를 기록했습니다. 수익금 비율도 55%로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어느덧 2024년에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한국 주식시장은 모르겠으나 미국 주식시장은 강세장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매그니피센트 세븐을 비롯해 몇몇 종목의 쏠림 현상이 있기는 하지만 미국 주식 투자자 대부분이 그런 종목이나 지수 ETF를 매수하기 때문에 수혜를 봤을 거라 생각합니다. 적지 않은 투자자들이 주식시장 폭락을 미리 두려워하며 시장에서 벗어나는 경우를 종종 보는데요. 2024년 시작할 때만 해도 그럴듯한 악재들이 수도 없이 있었죠. 금리 오르고 내리는 건 단골 소재였고 전 세계에 걸쳐서 갖가지 전쟁과 재난이 이어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이 상승하는 것을 보면 다시 한번 시장의 고점을 정확히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걸 배웁니다. 또한 폭락장이 분명히 온다고 할지라도 폭락하기 전까지 얼마나 가파르게 오를지도 모르고요. 아무리 폭락장을 잘 예측한다 한들 그 전까지 수익을 놓친다면 멋있게 예언하고도 실속 없는 성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즉 시장에서 벗어나 있는 것 자체가 기회비용임을 알아야겠습니다. 타이밍 잡아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올 타이밍 잡는 것도 어렵겠고요. 사람들은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 어느 시기에 사고 팔아야 할지를 예측하는데 엄청난 정신적 에너지를 소비합니다. 그것은 전혀 가치가 없는 일입니다. 피터 린치, 제가 약 9년 정도 주식 투자를 해오면서 3번 정도의 큰 하락장을 경험했는데요. 매번 느끼는 것은 하락장에 주식시장을 벗어나서 손실을 줄이는 것보다 상승에 올라타지 못하면서 얻지 못하는 이득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이 점을 명심하고 하락장에서도 불안해하지 않을 우량주를 단단히 붙들고 주식시장에서 버티시길 바랍니다. 항상 지켜봐 주시는 구독자님들 그리고 더 각별하게 함께 해주시는 멤버님들께 감사합니다. 쉽지 않은 주식 투자 여정에서 조금이나마 도움되도록 저의 경험을 기록하고 공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이씨입니다. 7월 주식 투자 결산입니다. 7월 한 달 동안 특별한 주식 거래는 없었고 달러로 받은 배당금으로 알트리아를 조금 매수했습니다. 한국 주식을 정리하면서 인터로조도 팔았어야 했는데 거래 정지 상태라서 보유 중입니다. 거래 정지가 풀리자마자 매도할 예정입니다. 7월에 코스피는 마이너스 1% 하락했고 코스닥은 마이너스 4.4% 하락했습니다. 배당금을 포함한 S&P 500 TR 지수는 1.2% 상승했습니다. 저의 전체 계좌는 미국 시장과 한국 시장 중간쯤 해당하는 마이너스 0.2% 하락했습니다. 평가액 기준으로는 362만 원의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생각보다는 적은 손실로 보일 수 있는데요. 7월 중순까지 많이 올랐었던 게 한 가지 이유이고 급격한 하락이 8월부터 있었던 게 다른 이유입니다. 따라서 8월 결산은 그닥 좋은 결과는 않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2016년을 100으로 기준 삼은 누적 수익률 지표는 344를 기록했습니다. 처음에 1억 원을 투자했다면 현재 3억 4,400만 원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작년 말부터 급격한 상승을 이어왔는데요. 지난 투자 기간을 되돌아보면 이렇게 한번 쉬어가는 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보입니다. 이 기간 동안 연평균 수익률로 따지면 15.5%이고 같은 기간 동안 배당금을 포함하는 S&P 500 TR 지수는 14.3%를 기록 중입니다. 저의 투자 성과를 미국 시장 지수와 비교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까지 한국 주식이 짐이 되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국 주식을 많이 덜어내고 있고요. 그러면서 점차적으로 S&P 500 지수를 앞서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수익률을 이긴다는 게 쉽지 않다는 걸 느낍니다. 주변에서 누군가 주식 투자 방법을 물어보면 그냥 S&P 500 지수 ETF에 꾸준히 투자하라고 말하는데요. 본인의 지난 투자 결과를 되돌아보고 무엇이 현명한 방법인지 고민해 봐야겠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해온 게 있어서 개별 종목 투자를 이어가고는 있지만 언젠가는 그냥 지수
지수 투자로 돌아설 날이 올 수도 있겠습니다. 올해 7월까지의 전체 계좌 수익률은 34%를 기록 중입니다. 다행히도 한국 시장이나 미국 시장 대비 월등히 앞서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역시 미국 주식이 자산 증식에 큰 도움을 주고 있네요. 조만간 미국 주식 사서 6년 동안 한 번도 안 팔았더니 영상으로 지난 6년간의 미국 주식 투자 성과를 공유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계좌 장호는 별다른 입금이나 출금 없이 평가 손실만큼 약간 줄었습니다. 주식시장을 구성하는 기업들이 제대로 굴러가고 제가 도중에 헛짓거리하지 않고 제대로 굴러가는 기업들의 자산을 맡겨놓고 있는다면 이 계좌 장호는 선형이 아닌 지수로 증가할 것입니다. 지금도 제 눈에는 살짝 지수 함수의 모습이 보이기는 하는데요. 수년이 지나면 이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숫자들을 맞이할 것으로 믿습니다. 단순히 예상해보면 5년 뒤에는 지금 계좌의 2배가 될 것이고요. 10년 뒤에는 지금 계좌의 4배가 될 것입니다. 물론 그 지점에 다다른 순간순간은 즐거울 것입니다만 그 지점으로 가는 모든 순간이 평탄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지난 열흘간 겪었던 롤러코스터 같은 경험을 수십 번을 겪게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 잘 버는 좋은 기업의 지분을 확보하고 오랜 기간 동안 그 기업이 돈 버는 시간을 인내하고 기다려주면 결국에는 그 기업의 성공이 나의 성공으로 돌아올 것이라 믿습니다. 블로그와 유튜브를 통해서 지난 6년이 넘는 기간 동안 충분히 기록하고 증명해왔다고 생각하는데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저의 여정을 공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시는 구독자분들께 감사하고 이 기록을 이어가는 원동력이 되어주시는 멤버님들께 특별히 더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이씨입니다. 8월 주식 투자 결산입니다. 8월에도 특별한 주식 거래는 없었습니다. 달러로 받은 배당금으로 알트리아를 추가 매수했습니다. 당분간 포트폴리오에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8월 한 달 동안 코스피는 마이너스 3.5%, 코스닥은 마이너스 4.4% 하락했습니다. 배당금을 포함한 S&P 500TR 지수는 2.4% 상승했습니다. 미국 주식시장은 계속 오르고 있는데 한국 주식은 지지부진한 모습입니다. 미국 주식과 한국 주식을 모두 보유하고 있는 저의 전체 계좌는 2.3% 상승했습니다. 평가액 기준으로는 3,514만 원의 이익이 발생했습니다. 미국 주식들은 지수보다는 적게 올랐지만 보유 중인 한국 배당주들이 많이 오르면서 괜찮은 성과를 얻었습니다. 8월 초에 급락하는 주식시장을 보면서 8월에는 매우 안 좋은 결과를 얻을 거라고 예상했는데요. 상승장도 그렇지만 하락장을 예측하는 것도 쉽지 않고 부질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2016년 1월을 100으로 기준 삼은 누적 수익률 지표는 351을 기록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1억 원을 투자했다면 현재 3억 5,200만 원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연평균 수익률로 따져보면 15.6%이고요. 같은 기간 동안 배당금을 포함하는 S&P 500TR 지수의 연평균 수익률은 14.5%입니다. 큰 차이는 아니지만 조금이나마 지수를 앞서가고 있는 모습이라 다행입니다. 올해 8월까지의 전체 계좌 수익률은 37.3%를 기록 중입니다. 한국 주식시장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잘 되고 있고 미국 주식시장에 비교해서도 약 2배의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 주식이 올해 현재까지 약 50%의 굉장히 좋은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고요. 엔비디아가 이 수익률의 절반가량을 맡아주고 있습니다. 애플이나 메타의 기여도도 높고 의외로 3M과 버크셔 해서웨이도 한몫을 해주고 있습니다. 올해 현재까지 수익률은 지난 투자 기간을 통틀어서 역대급 기록인데요. 지금 같은 모습이 연말까지 잘 이어지길 바라봅니다. 전체 계좌 장호는 300만 원가량의 원화 배당금을 출금했음에도 평가이익이 크게 늘면서 정고점을 갱신하며 다시 우상향을 하는 모습입니다. 사실 복리 효과를 제대로 누리면서 지수함수 모양으로 증가하는 계좌 잔고를 보려면 가능하면 투자금을 빼지 말아야 할 텐데요. 지난 2년간 한국 주식을 대부분 정리하고 있고 당장 받은 배당금으로 적극적으로 매수할 만한 주식이 보이지 않아서 투자금이 점점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다행히도 평가이익이 늘어나면서 전체 계좌 장호는 증가해 왔습니다. 출금해온 금액만큼 가용할 현금이 늘어났기 때문에 훌륭한 주식을 괜찮은 가격에 매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온다면 다시 적극적으로 투입할 예정입니다. 8월 초 급락장을 맞았을 때만 해도
8월은 최악의 결과를 낼 것으로 예상했었습니다. 그런데 시장은 다시 급반등했죠. 이런 예상치 못한 반전은 주식시장의 변덕스러운 변동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줬습니다. 주식시장의 변동성은 주식 투자의 해자를 만들어줍니다. 주식이 예금처럼 안정적으로 상승하기만 한다면 모든 사람들이 주식에 투자할 것이고, 이는 공급 대비 큰 수요를 형성하기 때문에 주가를 높게 끌어올릴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가져갈 수 있는 보상의 크기가 줄어들게 되겠죠. 변동성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주식 투자자들의 성과는 크게 달라질 것입니다. 시장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리스크로 여기면 투자를 주저하고 도망가야 하는 공포스러운 공간으로 보여지겠지만, 변동성을 기회로 보면 이를 활용해서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다행히도 이 변동성을 기회이자 해자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무나 쉽게 주식 투자를 시작할 수는 있지만 아무나 쉽게 머물면서 보상받을 수 없게 만들어줍니다. 이러한 관점 덕분에 지금까지 꽤 괜찮은 성과를 이어올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믿음을 바탕으로 투자를 이어나갈 것입니다. 주식시장의 폭락은 수십 번, 수백 번 계속될 것이지만 이를 두려워하기보다는 기회로 여긴다면 분명 좋은 보상이 주어질 거라 믿습니다. 물론 이 믿음 뒤에는 좋은 기업들이 만들어내는 이익이 뒷받침돼야겠습니다. 함께 해주시는 구독자 여러분들, 그리고 이 여정의 기록에 큰 동기가 되어주시는 멤버님들께 항상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이씨입니다. 9월 주식 투자 결산입니다. 9월에는 한국포트에서 SK텔레콤을 매도했습니다. SK텔레콤은 2016년에 배당주로 매수하여 8년 넘게 오랜 기간 동안 함께해온 종목입니다. 오랜 투자 기간 동안 배당 컷 없이 안정적인 배당금을 제공해왔습니다. 하지만 자본 대비 수익률이 10% 언저리로 낮았는데요. 즉, 쓰는 돈에 비해서 그닥 돈을 잘 벌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한국에서는 첫 휴대폰 개통 때부터 처음이자 유일하게 사용했던 통신사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을 갖고 계속 보유해왔는데요. SK텔레콤보다 나은 배당금을 주면서 높은 ROE를 동시에 제공하는 종목이 있기에 기회비용을 생각하여 매도하게 되었습니다. 해외 ETF 계좌에서는 유로스탁스 배당 30과 차이나 A50 ETF를 매도했습니다. 유로스탁스 배당 30은 이름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높은 배당금을 자랑하는데요. 해외 ETF 계좌가 10년 동안 양도 차익에 대한 비과세 계좌인데 배당금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15.4%의 배당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그래서 배당금 많이 주는 ETF를 갖고 있는 건 전혀 득될 것이 없죠. 이걸 8년 가까이 돼서 알게 되었다니 한심합니다. 이렇게 한심해도 주식 투자로 돈 벌 수 있다는 것에 용기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차이나 A50은 중국 시장에 대한 기대도 없었고 지표도 좋지 않았었는데 최근에 중국의 부양 정책 신호로 주가가 오른 틈을 타서 매도했습니다. 매도 후에 더 오르기는 했지만 오랫동안 팔고 싶어 했던 거라 속이 후련합니다. 해외 ETF 계좌에 각각 미국, 유럽, 중국을 대표하는 ETF를 매수했던 건데 미국 나스닥 100만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비과세 계좌라서 어차피 10년차가 될 때 자동으로 매도될 예정이라 남아있는 미국 나스닥 100도 적절한 시점에 매도할 생각입니다. SK텔레콤과 ETF 매도 금액으로 알트리아를 대량 매수했고 애플도 조금 더 샀습니다. 아쉽게도 한국 주식은 계속해서 팔아야 할 것들이 보이고 미국 주식은 계속해서 사고 싶은 것들이 보이네요. 9월 한 달 동안 코스피는 마이너스 3%, 코스닥은 마이너스 0.5% 하락했습니다. 배당금을 포함한 S&P 500TR 지수는 2.1% 상승했습니다. 미국 시장은 계속해서 오르고 한국 시장은 계속해서 내려가는 모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의 전체 계좌는 마이너스 0.1% 하락했고 평가 금액으로는 마이너스 89만 원의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거의 변동이 없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2016년 1월을 100으로 기준 삼은 누적 수익률 지표는 351을 유지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1억 원을 투자했다면 현재 3억 5,200만 원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연평균 수익률로 따지면 15.5%를 기록 중이고요. 같은 기간 동안 S&P 500TR 지수의 연평균 수익률은 14.6%입니다. 전체 기간으로 보면 별 차이 없어 보이지만 작년에서야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미국 주식의 비중이 처음으로 50%를 넘어섰기 때문에 앞으로 시간이 갈수록 지수보다는 조금 더 위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현재 미국 주식의 비중은 78%인데 올해 안에는 80%를 넘을 것 같고 앞으로도 이런 추세는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가만히만 있어도 미국 포트와 한국 포트가 동일한 수익률을 기록한다 하더라도 비중이 큰 미국 주식의 크기가 점점 더 커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아마도 미국 주식의 수익률이 계속 앞설 거라 예상합니다. 올해 9월까지 전체 계좌 수익률은 37.1%를 기록 중입니다. 미국 주식이 50% 수익률로 굉장히 좋은 수익률을 기록해주고 있고요. 이중 엔비디아가 절반 이상을 기여하고 있습니다. 애플과 메타도 그 다음으로 기여도가 크고 의외로 3M과 KTNG가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한 해 30%가 넘는 수익률은 지난 투자 기간을 통틀어서 가장 높고 평가액 기준의 수익금도 4억 원이 넘는 역대급으로 기록 중입니다. 연말까지 이 분위기 잘 이어나가길 바라봅니다. 이번 달 약간의 마이너스 수익률이었지만 약간의 투자금을 추가 투입하여 전체 계좌 장호는 최고점을 갱신했습니다. 인위적이긴 하지만 우상향하는 모습에 흐뭇해집니다. 계좌가 제대로 복리 효과를 누리며 증가하는 모습을 보려면 투자금도 계속해서 넣으면서 투자를 이어나가야 할 텐데요. 인플레이션 때문인지 어째 노동소득에 여유가 점점 없어지는 느낌입니다. 그래서인지 모을 수 있을 때 모아놓았던 자산이 정말 소중하게 느껴지네요. 젊은 분들일수록 지금의 구매력이 앞으로도 유지되거나 늘어날 거라고 쉽게 판단하지 말고 가능할 때 좋은 자산을 사모으시길 권해드립니다. 미국의 금리 인하와 함께 미국의 장단기 금리가 다시 역전되는 모습입니다. 이런 상황 이후에 경기 침체를 동반한 주식시장 폭락이 이어졌던 사례가 반복되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왠지 폭풍 전야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어차피 시장 예측은 불가하기에 돈 잘 버는 좋은 기업들을 꽉 붙들고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를 잘 해놔야겠습니다. 2%의 낮은 부채 비율을 무기로 어려운 시장 상황이 닥치더라도 잘 방어하고 잘 반격해 보려고 합니다.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투자 여정을 계속해서 가감없이 기록하고 공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정의 기록에 힘이 되어 주시는 구독자분들과 멤버님들께 항상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이씨입니다. 10월 주식 투자 결산입니다. 10월에는 한국포트에서 FNF와 FNF홀딩스를 매도했습니다. FNF가 딱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건 아닙니다. 한국 주식의 비중을 줄이는 과정에서 10년 뒤에도 건재할 기업은 무엇일까 고민해 봤는데 FNF가 패션 기업이다 보니 유행에 민감할 것이고 계속해서 바뀌는 유행에서 FNF가 지금처럼 지속적으로 잘 해낼지에 대한 확신을 갖기 어려웠습니다. 미국 포트에서는 달러 배당금으로 애플을 추가 매수했습니다. 저는 아이폰, 아이맥, 맥북 프로, 애플워치, 에어팟 등 여러가지 애플 제품을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제가 다음에 구입할 스마트폰, 다음에 구입할 워치, 다음에 구입할 이어폰은 애플 제품이 될 거라 예상합니다. 그래서 애플 주식은 언제 매수하더라도 마음이 편합니다. 10월 한 달 동안 코스피는 마이너스 1.4%, 코스닥은 마이너스 2.7% 하락했습니다. 한국 코스피 코스닥 지수는 4개월 연속으로 내내 하락 중이네요. 배당금을 포함하는 S&P 500TR 지수도 마이너스 0.9% 하락했습니다. 저의 전체 계좌는 4.9% 상승했고 평가 금액으로 7,734만 원의 수익이 발생했습니다. 미국 주식 덕분이었고 특히 지난달 대비 4% 넘게 상승한 원달러 환율의 영향이 컸습니다. 2016년 1월을 100으로 기준 삼은 누적 수익률 지표는 369를 기록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1억 원을 투자했다면 현재 3억 6,900만 원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연평균 수익률로 따지면 15.9%를 기록 중이고요. 같은 기간 동안 S&P 500TR 지수의 연평균 수익률은 14.4%입니다. 그동안 미국 지수를 앞서기 위해서 한국 주식의 비중을 줄이고 있다고 얘기해 왔는데요. 한국 주식의 매도도 있었지만 미국 주식의 평가액이 상승하면서 전체 포트에서 미국 주식이 차지하는 비중이 처음으로 80%를 넘었습니다. 아무래도 한국 주식의 비중이 작아지다 보니 한국 주식이 저의 자산에 미치는 영향도 작아지고 그러다 보니 한국 주식 시장에 대한 관심도 점점 떨어지는 중입니다. 올해 10월까지 전체 계좌 수익률은 44%를 기록 중입니다. 미국 주식이 60%에 가까운 수익률로 굉장히 좋은 성과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미국 포트의 엔비디아, 애플, 메타, 3M, 구글 순서로 기여를 해주고 있습니다. 올해 남은 2달 동안 좋은 흐름을 이어가며 역대급 성과로 기록되길 바라봅니다.
일부 한국 주식 매도로 조금의 출금이 있었지만 큰 평가이익 덕분에 주식 계좌 잔고는 다시 한번 역대 최고점을 갱신했습니다. 한 달 만에 연봉에 해당하는 금액이 늘어나는 것을 보면서 저의 계좌에 복리의 마법이 시작되었음을 실감합니다. 돈 잘 버는 기업의 가치는 계속해서 커질 것이고 이 누적된 가치가 언젠가는 주가에 반영될 것이라는 믿음으로 주식 투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복리의 마법이 시작된 계좌를 보면서 이 방법이 틀리지 않다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구독자님들 그리고 더 적극적으로 응원해주시는 멤버님들께 감사드리며 저는 계속해서 투자 여정을 기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이씨입니다. 11월 주식 투자 결산입니다. 11월에는 한국 주식포트에서 이크레더블을 추가 매수했습니다. 매출이나 이익 성장은 없지만 꾸준한 이익을 만들어내면서 배당금으로 높은 주주 환원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언젠가 2022년에 폭탄 배당이 재현될 것으로 기대하며 내년 배당금 증가를 목적으로 매수했습니다. 미국 주식포트에서는 맥도날드와 존슨앤존슨 그리고 노보노디스크를 추가 매수했습니다. 맥도날드와 존슨앤존슨은 배당금 증가를 목적으로 매수했고요. 노보노디스크는 훌륭한 자본 수익률과 마진율을 이어나가고 있는 기업인데 최근 조금 하락하는 모습이라서 담아봤습니다. 노보노디스크의 비만 치료제가 최근 한국에도 출시되어서 앞으로 좀 더 빈번하게 이름을 들을 수도 있을 것 같네요. 11월 한 달 동안 한국 시장 코스피는 마이너스 3.9%, 코스닥은 마이너스 8.7% 하락했습니다. 5개월 연속으로 하락하는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미국 시장의 배당금을 포함한 S&P 500 TR 지수는 5.9% 상승했습니다. 저의 전체 계좌는 한국 포트, 해외 ETF 포트, 미국 포트 모두 양호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5.5% 상승했습니다. 한국 시장이 하락하는 와중에 배당주 위주로 구성된 한국 포트가 선방한 모습입니다. 평가 금액으로 9,397만 원의 수익이 발생했습니다. 이 평가 금액은 역대 두 번째로 큰 월수익금인데요. 월수익률은 역대 18번째인데 이에서 월수익금이 두 번째로 크다는 것은 복리의 마법이 시작되었고 잘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016년 1월을 100으로 기준 삼은 누적 수익률 지표는 389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1억 원을 투자했다면 현재 3억 8,900만 원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실제로는 계속해서 추가 투자금이 들어갔기에 계좌장호는 이보다 큰 상태죠. 연환산 복리 수익률로 따지면 16.5%를 기록 중이고요. 같은 기간 동안 S&P 500 TR 지수의 연환산 복리 수익률은 14.9%입니다. 지수 수익률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저의 투자 성과는 좋은 시장 흐름 덕분입니다. 다행히도 미국 시장에 더 많은 비중을 싣은 것에 대해서는 스스로 칭찬을 하고요. 한국 시장만 바라보고 투자해 왔다면 참 많은 후회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한국 주식 100%로 시작했던 포트폴리오는 어느덧 미국 주식이 80% 가깝게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11월에 한국 주식을 추가 매수하고 다행히도 주가가 오르면서 미국 주식 비중이 약간 내려갔는데요. 하지만 앞으로 시간이 갈수록 미국 주식 비중이 자연스럽게 증가하는 경향은 변함없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올해 한 달을 남겨둔 현 시점에 전체 계좌의 수익률은 52%를 기록 중입니다. 미국 포트가 68%로 놀라운 성과를 만들어주고 있고요. ETF 계좌도 나스닥 100만 있어서 미국 시장의 훈풍을 따르고 있습니다. 절망적인 한국 시장의 하락세에서 배당주 위주인 한국 포트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연 52% 수익률은 역대 투자 기간을 통틀어서 최고 수준입니다. 남은 12월 한 달 동안 큰 변동 없이 기분 좋게 마무리될 수 있길 바라봅니다. 역대 두 번째로 큰 월수익금과 비중 있는 수량으로 배당주를 추가 매수하면서 주식 계좌 잔고는 다시 한번 최고점을 크게 갱신했습니다. 지금도 한 달 만에 계좌의 연봉만큼의 액수가 늘어나고 있어서 그리 현실적이지 않은데요. 복리의 마법으로 앞으로 더 상상하기 어려웠던 숫자들을 보게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물론 그와 반대로 상상하기 어려웠던 손실이 발생할 것도 당연하기에 마음을 단단히 먹고 있습니다. 막상 닥치면 힘들긴 하겠지만요. 제가 또다시 노래를 부르는 일이 없길 간절히 바랍니다.
작년 이맘때 워런 버핏의 동반자인 찰리 먼거가 99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면서 많이 슬퍼했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날 때보다 조금 더 현명해지려 노력하세요. 오랫동안 매일매일 그렇게 하다 보면 마침내 당신이 노력한 만큼의 대가를 받을 것입니다. 찰리 먼거의 말씀처럼 인생도 그리고 계좌도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조금씩 나아지기를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 인생 얘기는 그다지 흥미롭지 않을 것 같고 계좌라도 점점 더 나아지는 모습을 공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없겠지만 정직하게 돈 잘 버는 좋은 기업들로 정원을 가꾸듯 포트폴리오를 관리하다 보면 분명 좋은 성과에 다다를 거라 믿습니다. 지금까지는 이 방법이 틀리지 않은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구독자님들 그리고 더 적극적으로 항상 응원해 주시는 멤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모든 면에서 하루하루 더 나아지시길 응원하며 행복한 연말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제이씨입니다. 2024년 12월 주식 투자 결산입니다. 조금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2024년에도 JCTV를 시청해주신 구독자분들 그리고 열렬히 응원해주신 멤버님들께 감사했습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멤버님들을 위해서 텔레그램 채널을 만들었는데요. 매일 아침 투자대가의 명언과 몇 가지 제가 참고하는 지표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커뮤니티 게시판에 텔레그램 채널 링크가 있으니 아직 안 들어오신 분들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12월에는 한국주식포트에서 LG생활건강우선주와 숲을 매도했습니다. 지난 영상을 통해서도 말씀드렸지만 LG생활건강우선주는 4년 넘게 보유하면서 6천만 원에 가까운 큰 확정 손실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좋아 보이는 종목이라도 미래를 알 수 없다는 것과 실적이 안 좋아진 기업을 미련하게 장기 보유해봐야 극적인 반전은 드물다라는 걸 배웠네요. 매도에서 생긴 현금으로 배당금이라도 잘 주는 한국셀석유를 추가 매수했습니다. 미국 주식은 리얼티인컴과 AT&T, 보잉, 디즈니 그리고 스피노프로 받은 오리온 오피스리츠와 워너브라더스를 정리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매수한 미국 주식이기도 했던 리얼티인컴 매도에 대해서 이유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리얼티인컴은 여전히 괜찮은 월배당주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보유한 다른 종목에 비해서 수익성이 떨어지고 저의 투자 목적에는 부합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나중에 별도 영상으로 저의 생각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도에서 생긴 현금으로 역시 많은 배당금을 주는 알트리아와 약간의 노보노디스크를 추가 매수했습니다. 12월 한 달 동안 한국시장 코스피는 마이너스 2.3%, 코스닥은 변동이 없었고 미국 시장 S&P 500TR 지수도 마이너스 2.4%를 기록했습니다. 거의 반년 동안 끝모를 추락을 이어가는 한국 시장을 바라보는 게 안타깝네요. 새해에는 좀 반전을 보여주길 바랍니다. 저의 전체 계좌도 시장을 따라서 하락해야 했지만 원달러 환율이 5.4% 급격히 오르면서 플러스로 표시되었습니다. 달러 기준으로 따지면 마이너스 3.5%가 되어야 하는데 웃픈 상황입니다. 지난 영상을 통해서 얘기했듯이 저는 현재 달러를 사용하는 환경에서 머무르고 있기도 하고 나중에 한국에 돌아가더라도 한국 물가는 결국에 달러에 큰 영향을 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자산이 감소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원화 기준으로 2024년 12월 수익률은 플러스 1.7%이고 평가액 기준의 수익금은 3,056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2016년 1월을 100으로 기준 삼은 누적 수익률 지표는 396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1억 원을 투자했다면 현재 3억 9,600만 원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실제로는 계속해서 추가 투입금이 있었기에 계좌 잔고는 이보다 더 큰 상태이죠. 연환산 복리 수익률로 따지면 16.5%를 기록 중이고요. 같은 기간 동안 배당금을 포함한 S&P 500TR 지수의 연환산 복리 수익률은 14.5%입니다. 원달러 환율 덕에 지수를 앞서고 있는 것 같지만 달러 기준으로 보면 지수에 미치지 못합니다. 지난 10년 넘게 좋은 시장에서 잘 묻어오면서 운 좋게도 좋은 성과를 얻게 되었음에 감사합니다. 2024년 최종 수익률은 54.6%를 기록했습니다. 미국 주식이 믿기 어려울 만큼의 성과를 보여줬고 배당주 위주의 한국 주식도 시장이 무너지는 가운데 선방해줬습니다. 해외 ETF도 대부분 미국 나스닥
금액이 기여했기 때문에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미국 주식이 다 해줬다고 할 수 있겠네요. 전체 주식 계좌 잔고는 원화 기준으로는 어쨌든 수익을 기록하면서 다시 한번 역대 최고점을 갱신했습니다. 수익률 자체는 1.7%로 그리 크지 않았지만 복리의 힘으로 증가하는 절대 금액이 점점 커지고 있는 걸 체감합니다. 2025년에도 우상향을 이어나가길 바라봅니다. 2024년에는 주식 투자를 시작하고 기록한 이래로 시장의 2배 이상을 넘어서는 역대 최고의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냉정히 따져보면 전체 수익의 절반 이상은 엔비디아 덕분이었고 매그니피센트 7 중 테슬라 제외한 6개 종목이 전체 수익의 80%를 차지했습니다. 결국에는 미국 시장의 기술주, 특히 매그니피센트 7에 대한 호의적인 시장 분위기를 타고 얻어 걸린 행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식이 급등할 때는 누구나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 하지만 강세장에서 억수같이 비가 쏟아진 후 자신이 물 위로 떠오른 것이 뛰어난 헤엄 실력 덕분이라며 자랑스럽게 꽥꽥대는 오리의 오류를 피해야 한다. 올바른 사고를 가진 오리라면 폭우 후 자신의 위치를 연못에 있는 다른 오리들과 비교했을 것이다. 이 워런 버핏의 충고를 잘 되새겨야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저의 전체 계좌는 지난 9년간의 기록 동안에 연환산 수익률 16.5%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지난 9년 동안에 이에 근접한 수익률, 예를 들면 14.5%나 18.5% 사이에 속했던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는 올해의 높은 수익률이 미래 언젠가는 반드시 반대되는 큰 폭의 손실을 불러올 것이라는 걸 의미합니다. 돈 잘 버는 좋은 기업을 장기간 보유한다는 투자 원칙을 동일하게 유지하고 있다면 큰 하락이 나의 잘못이 아닌 것처럼 큰 상승이 나의 실력이 아니라는 걸 항상 기억하며 투자에 임해야겠습니다. 2023년 12월의 결산 영상의 썸네일과 2024년 12월의 썸네일을 비교해보면 주식 계좌 잔고가 12억 5천만 원에서 18억 2천만 원으로 5억 7천만 원이라는 저에게는 어마어마한 금액의 증가가 있었습니다. 2025년 12월에도 플러스인 모습으로 한 해를 마감하길 소망해 봅니다. 2024년 동안 저의 투자 여정 기록이 자랑같이 들려 불편했다면 그건 그냥 시장 상승에 의한 영향일 뿐입니다. 주식시장이 하락할 때는 또 다른 모습일 거라는 걸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022년 영상들을 보셨다면 아실 겁니다. 시장이 상승하던 하락하던 지난 6년간 그래왔던 것처럼 묵묵히 투자 여정을 계속해서 기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에도 구독자님들과 멤버님들의 건강과 성공적인 투자를 기원합니다. 그럼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만나요.